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철강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회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수들이 있고요. 섹터 안에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큰지 오늘 철강을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중국 변수는 먹구름 속 한 줄기 빛. 철강 섹터 작전 타임. 네, 지난 4월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 리오프닝 되고 나서 중국의 경제 지표도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중국 내 철강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또 주요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철강주에 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지표 좀 살펴보고요. 철강 시장 중국 쪽의 상황과 철광석 가격 동향 살펴볼까요? 네, 어제 4월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제 중요한 전방 산업인 부동산이랑 인프라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4.7%로 예상치 5.7%를 하회하고 또 3월보다도 0.4%포인트를 4%포인트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모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중국 철강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1분기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6.1%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감산이 예상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5월까지도 중국의 철강 가동률은 90% 가까이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좀 지속되고 또 중국의 이러한 철강 감산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확실한 좀 수요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주요 철강사들은 철강 가격을 인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철강사인 바오강 철강은 6월 판재료 가격을 이제 200위안 인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철강의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은 현재 톤당 10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지금 혼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가동률은 이제 철강 감산이 들어가면서 가동률 하락으로 수요 부진은 좀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는 엘니뇨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장마가 온다면 광산 가동률이 낮아져서 철광석 생산량은 좀 차질을 빚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는 철강과 철광석 모두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좀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좀 철강 가격이 보합세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철광석과 철강 가격의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그냥 플랫할까요? 아니면 변동성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플랫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산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 공급은 줄어든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수요는 그만큼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고 또 원재료가 가격은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감소해서 원재료가가 하락을 한다면 철강 가격을 올릴 명분은 또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런 가격 흐름이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프레드도 가격도 보합세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철강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가격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 개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는 열연의 유통 가격이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까요? 네, 이제 미국 철강 시장은 아시아와는 달리 상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가격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의 IRA나 반도체 과학법 같은 이제 인프라, 공급망 관련 법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많은 산업시설, 공장들, 건설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택 건설 부분에서의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로 또 미국의 최대 철강사인 유코어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매년 600만 톤에서 800만 톤의 새로운 철강 수요가 미국에서 창출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철강 수입 약 20%를 차지하는 멕시코의 또 주요 철강사 중 하나인 암사라는 철강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가동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좀 상반기에 미국의 철강 가격에 상승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생산 재개를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다시 값싼 수입제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또 철강 가격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서 보호무역 기준을 지속하고 있고 또 자국산 철강 사용을 좀 장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수입산 철강을 좀 사용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제한 폭을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격, 아시아 가격에는 좀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무역, 그러니까 교역권 내에 있는 중국의 가격에 좀 더 영향을 받는 편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철강 회사라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미국 철강사들은 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 그 이후에도 계속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철강사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공급과 수요 측에서 이런 변수들, 가격 상승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가 있었다는 게 부럽습니다. 예, 정책을 쓰면서 이런 비주택 부문의 건설 수요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그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신공장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규모가 2,339조 원이라고 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으로 철강주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또 상반기 올해 내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였고요. 또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전에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 수요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이런 인프라 투자들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어느 한 순간에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프라 관련 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건 수요 등은 철강 수요가 좀 저희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언젠가는 좀 수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러한 인프라 법안들,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매년 600만 톤에서 800만 톤까지의 새로운 철강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좀 자료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아무래도 상반기에 경기 실물 지표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인프라 측면, 부동산 측면에서 더욱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재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필요한 수순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은 상반기에는 데이터가 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하반기 또 내년으로 갈수록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철강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철강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더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글로벌 철강 시황의 바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의 바닥, 또 어떤 업황의 바닥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야 될 텐데 글로벌 철강 시장 바닥 확인은 언제쯤일 거라고 보실까요? 네, 철강 시황 바닥은 하반기 이후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아무래도 철강 주가가 강했는데요. 이것이 중국의
중국의 양회를 또 앞두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부양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수요 기대감이 일어나서 원재료 가격, 철강 가격, 주가 모두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상반기 들어서 확인되는 데이터는 아직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지표가 없어서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좀 혼재된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탄소 그리고 고품질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서 네. 하반기에 중국의 철강 감산이 좀 필연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급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반면에 원재료의 수요 자체는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철강 가격을 올릴 명분은 좀 미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혼재된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철강 수요일 텐데요. 중국은 상반기에 실물 경제 회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부양 정책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월 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택 건설 사업과 주택 실수요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인민은행이 정책 금리인 이제 MLF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를 이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 흐름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한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2,339조 원이라는 규모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12조 2천억 위안 규모의 그 투자를 올해 내에 집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를 좀 붙잡고 좀 더 부양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중국 정부가 딱 느끼는 시기가 와야 그런 것들도 좀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철강주 한번 살펴볼게요. 철강주가 지난번에 태풍 피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적자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흑자 전환한 실적들도 좀 발표가 됐고요. 또 업체별로 사실 실적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철강 기업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모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좀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인 관광업체 세아제강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15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4,9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85억 원으로 전년 매우 호황기 때보다도 30%를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에 실적 쇼크 원인이었던 이제 수출 선적 문제로 인해서 물량이 이연 효과가 이제 이번 1분기에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분기 관광 수입이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광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피크아웃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관광업체 테나리스의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유정용 관광 그리고 송유관의 재고가 1분기에 이어진 수익 급증세로 인해서 재고 수준이 좀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미 지역의 리그 카운트 수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요는 좀 안정세를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관광 가격 역시 미국에서는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들어서는 관광 수출 물량과 평균 수출 가격 모두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관광 기업들은 북미 지역보다는 중동 같은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쪽에서 뭐 도시건설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기대했었던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을 때 이 세아제강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북미에서 좀 주춤한 수요가 그런 중동 같은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대신해서 많이 물량을 우회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중동 부분에서는 중동에서는 석유도 많이 나지만 최근에서는 뭐 카타르 같은 지역에서 LNG 천연가스 개발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천연가스에 들어가는 강관은 또 스테인리스 강관이라고 해서 좀 더 고부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품들이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관은 플랜트에 들어가는 건가요? 플랜트에도 들어가고 LNG 운반선 네, 같은데. 그런 데에도 들어가고 또 그 가스를 이송하는 그런 가스관에도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쪽 수요도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할 게 많아서 넘어가고요. 다른 종목도 철강주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을 지금 골라오셨어요. 네. 풍산이죠. 네. 풍산 이제 비철금속 섹터에서 이번 1분기에 풍산이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제 연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4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48억 원으로 또 이제 영업이익률 8.5%, 그리고 무려 컨센서스를 무려 4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방산 매출이 2,385억 원으로 또 이익률은 18.8%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1분기가 전통적으로 방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무역 데이터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향으로 좀 단가가 높게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환율도 굉장히 높게 지속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이익률도 높게 나타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서프라이즈 했던 실적을 냈던 철강 비철금속주들 보시면 밸류에이션도 사실 높지는 않은데, 근데 또 저평가 받는 이유들은 또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확실한 뭔가 수요와 성장 모멘텀 잡은 쪽에 대한 관심이 철강 쪽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방 산업을 보면 말씀하셨던 뭐 건설, 조선, 방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까지 보급이 활발해졌을 때 철강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지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더 개선된 스펙의 철강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량화된 철강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이러한 부품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약 300kg가 더 무겁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가벼운 자동차 강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 안전성 강화가 필요한데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경우에 좀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화재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좀 더 견고한 강제가 필요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 스탬핑 공법을 사용해서 전기차용 초고강도 강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에는 구동 모터 코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구동 모터 코어를 만드는 데는 전기 강판을 원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포스코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빌리티용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철강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에서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글로벌 철강 산업이 아무래도 성수 산업으로 진입을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들의 개발에 좀 더 힘을 쓰고 있고 네. 이들의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철강 산업이 이렇게 성숙 산업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또 이런 친환경적인 요구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여서 사실은 좀 부담이 큰데,
자,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부담이 더했습니다. 이번 주에 2분기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로를 운영하는 철강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다만 이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죠. 네. 이제 어제 한국전력이 킬로와트당 8원의 전력비 요금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7.8원 인상 정도가 기대되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고로와 전기로 모두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1년에 약 10테라와트 정도의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500억 원,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00억 원 정도의 추가 전력비 부담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철근 같은 이런 봉연각류 제품들, 그러니까 전기로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선정하는 포뮬라가 원재료가 그리고 전력비랑 모두 이제 포뮬라에 그게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가의 인상은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근 같은 경우에는 톤당 약 5,000원 정도의 이제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가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스프레드 같은 측면에는 제품가 인상 그리고 원재료가 인상의 그 폭을 좀 비교하면서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회를 타서 과연 인상 폭을 좀 뭐 나름의 그 계산식이 다 있긴 하지만 또 인상을 하면서 가격에 전이할 수 있을지 전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거라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판을 쓰는 조선업계에서는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후판 가격을 가운데 놓고 그 가격의 협상이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올해 일정이 좀 크게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차가 큰가요? 네, 지금 이렇게 좀 가격 협상이 미뤄진 적이 좀 이례적인데 철강업계랑 조선업계 간에 좀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경우에는 지난 이제 겨울 1월, 이제 지난 11월, 12월, 1월 해서 철강석가, 원료탄가가 계속 그때는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그때 올랐던 원재료가를 이제 올해 1분기에 후판 가격에 아직 이전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번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잔고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이 지금 조선업계의 원재료가의 20%가량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익률 보전을 위해서 좀 조선업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또 값싼 중국산 수입재 유입 물량을 환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한테도 계속해서 후판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위기를 보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힘을 가진 쪽은 조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아무래도 네. 좀 수입 물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내수 가격이랑 수입재 가격이랑 좀 가격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에도 가격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도 가격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2분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겠다라고 매우 좀 네. 단호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철강 비철금속 섹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탑픽 종목 꼽아주시죠. 네, 일단 철강 섹터 말씀을 드리면 철강 시황이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좀 커짐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을 받쳐주는 신사업이 있는 좀 기업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튬 같은 2차 전지 광물 사업이 이제 조금 더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올해 1분기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리튬 가격도 이제 중국 현물 시장에서 조정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센티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뿐만 아니라 IRA 법안이 요구하는 핵심 광물 요건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니켈 밸류체인 구축 중요성도 앞으로 더욱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에 더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다가 전구체 10만 톤 그리고 니켈 25만 톤의 정제 라인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좀 니켈 밸류체인이 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철강에서는 포스코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철금속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 탑픽일까요? 네, 비철금속 섹터에서는 올해 좀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증익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풍산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이게 작년에 4분기에 수주를 받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으로부터 4,600억 원가량의 대구경 탄약, 이 수주를 받은 건이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기존의 업황 호조에다가 이 수치가 얹어져서 더욱더 개선되는 실적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환율도 높게 유지가 된다면, 이제 지금 높게 나왔던 이익률을 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지역에서도 좀 혼란한 우크라이나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혼란한 정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기존의 탄약 수요도 좀 좋게 유지되는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철강 이베스트 안회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